바이스토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프랑스 철학자 리케르는 텍스트, 즉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하여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였다. 일문단은요, 자기 해석학을 주장한 리케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심 화제는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문단으로 가볼게요. 미메시스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라고 되어 있죠. 미메시스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플라톤은 현실을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플라톤은 감각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 대상이라고 인식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르다.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고,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며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이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았다. 자, 이 부분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네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은요, 예술은 모방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했죠? 예술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했네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받아들여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독자의 삶으로까지 연결하고자 했다. 이 문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리케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문단입니다.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전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하나,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둘, 재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셋, 3중 구조로 설정하였다. 미메시스 하나는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미메시스 둘은 미메시스 하나의 행동의 서사적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만을 골라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다. 이때 형성화된 세계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세계이다. 미메시스 셋은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던 리케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현실에 비추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만들어 보며 현실 세계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문단은요, 미메시스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문단으로 가보시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메시스 셋에서는 독자의 자기이해가 이루어지는데, 리케르는 이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야기 정체성은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가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리케르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이해 과정이다. 자, 자기이해 과정이다. 이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독자가 자신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리케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다. 사문단은 리케르가 말하는 자기 이해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풀러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였어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셋에서 작가에 의해 형상화된다. 사문단에 근거해 있습니다.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요, 미메시스 셋의 독자의 해석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는 왜 맞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답의 근거가 산문단에 있었습니다. 미메시스 셋의 이야기는 작가 차원이 미메시스 하나와 독자 차원이 미메시스 둘 사이를 매개한다 라고 산문단에 적혀 있었죠. 선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3번은요, 이 문단의 답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리케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하였다고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지 4번은요, 1문단, 3문단, 4문단에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는 얘긴데요. 독자는 미메시스의 삼중 구조에 따라 이야기를 통한 자기 이해를 하게 된다고 적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살펴보시죠. 3문단에 답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작가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입니다. 예술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점의 차이 파악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의 근거는요, 전체적으로 이 문단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단을 끌어왔습니다. 틀린 정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2번이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요,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보았고, 예술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하였다고 보았죠. 예술이 현실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세계를 이원적 구조로 나눈다고 본 것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바로 이 문단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문제는요,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은요, 선지 2번이었습니다. 기역은요, 미메시스 둘, 즉 형상화 단계에서의 줄거리 작가가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행동을 허구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자, 니은은요, 미메시스 셋 재형상화 단계에서 줄거리로 독서 후 독자가 자신의 삶을 형식화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리케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살펴볼까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은 A 의사의 삶을 다룬 소설을 읽었다. 소설에는 의사로서의 B의 삶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제시되어 있었다. 특히 B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한 어린 환자가 성인이 되어 B를 찾아왔고, 예전보다 몹시 바빠진 상황에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B에게 어린 시절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에피소드를 A는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 1번부터 살펴보시죠. 의사의 삶을 다룬 소설이므로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의사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볼게요. 소설 속 인물의 B는 행동에 작가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선지 4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은 독자에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소설 속 인물 B의 모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 5번 보겠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 B는 바쁜 와중에서도 예전과 같이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니므로 A는 독서를 통해 B의 이야기 정체성을 지닌 따뜻한 내면을 지닌 인물로 파악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왜 3번일까요? 소설 속 에피소드는 작가가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자신이 바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만을 골라서 인과관계에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의 근거는 3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이번에는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A부터 E까지 바꾸어 쓸 수 없는 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바로 4번이었습니다. 계승하다는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뒤의 맥락에서는 연결하다가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칭하다는요, 어떤 대상을 가르쳐 일으키다, 수용하다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다, 선택하다는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다, 투사하다는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의 심리적 상태나 성격을 반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뜻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